안녕하세요. 반려동물에 대한 궁금증을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수의사 외과 담당 권기범입니다. 오늘은 그 보호자분들이 집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해주고 있지만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, 보호자님들이 하면 안 되는 실수들,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. 보호자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저는 이렇게 해줬는데 왜 이러죠?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. 세 가지 정도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. 첫 번째,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약을 지어드리거나 했을 때 약을 밥이랑 같이 먹이신다든지 간식이랑 같이 먹이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.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실수라기보다는 가급적 피하는 게 좋은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약을 지어드리게 됐을 때 선생님들이 보통은 가급적이면은 약과 피해서 먹여달라고 말씀드린 경우가 많은데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. 첫 번째는 우리가 약을 처방해 드릴 때 약효의 효과가 조금 반감되거나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약효에 흡수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돼서 보통 약은 식전에 혹은 식후에 먹여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처방받으신 약의 종류에 따라서 어느 시점에 먹는 게 가장 좋은지 수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거는 약의 효과나 이런 거 상관없는 부분이긴 한데 제가 옛날에 진료받던 닥순트 친구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자면 그 친구는 중성화 수술을 했어요. 중성화 수술을 하고 약을 우리가 굉장히 짧게 한 3일 정도만 약을 먹었는데 약을 먹고 밥 먹을 때는 굉장히 잘 먹었어요. 근데 어느 날부터는 밥을 아예 안 먹는다 이러고 병원에 데리고 오셨던 적이 있거든요.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밥에다가 항상 약을 섞여서 먹여주셨거든요. 근데 병원에 와가지고 혹시 아픈 게 아닌가 이래서 우리가 체크를 해봤더니만 이제 사료의 쓴맛이 나다 보니까 그 사료를 먹기 싫어가지고 안 먹고 편식을 했던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.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다른 사료를 바꿔주자마자 정말 미친 듯이 병원에서 밥 한 그릇 비우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가지고 웬만하면은 약은 밥과 같이 주시는 것 혹은 간식을 같이 주시는 것보다는 따로 주시는 게 약효도 좋고 나중에 혹시나 싫어하는 경우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두 번째 거는 이제 흔하게 많이 보일 수 있는 건데 귀청소에 대한 부분인데 보호자님들 한 번씩 말씀해 주시는 게 저는 귀청소 매일 해요. 항문낭도 매일 잡니다. 이렇게 하는데도 냄새가 나요. 아니면은 귀병이 계속 생깁니다.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근데 우리가 귀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보호자님들이 청소하시거나 할 때 주의를 할 필요가 좀 있어요. 매일 한다고 절대 좋은 건 아니에요. 그냥 자연적으로 있어도 귀지 같은 것들은 귀 안을 보호해 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묻어나오고 자연적으로 귀 바깥으로 배출이 돼야 됩니다. 근데 그 부분을 이제 매일 면봉을 통해서 자극을 준다든지 아니면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닦게 된다고 하면 웨이도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막들이 깨지게 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되려 청소를 해주고 웨이도염을 더 심하게 유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귀 청소를 하실 때는 딱딱한 걸로 안에까지 깊숙하게 하지 마시고 바깥 부분, 귀 웨이도의 바깥 부분을 가벼운 각솜 같은 것들, 화장솜 같은 거를 적셔가지고 살짝씩만 닦아주는 식으로 해도 충분히 청소가 될 것 같고요. 혹시나 안쪽이 궁금하거나 청소가 필요할 때는 간격을 조금 며칠 띄어서 3, 4일 정도 띄어서 하시거나 혹은 질병이 있을 때는 병원에 와서 체크를 해보고 처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조금 진짜 위험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상비약을 그냥 강아지들한테 먹이는 경우가 있어요. 그냥 애가 평소보다 컨디션이 떨어지고 활력이 떨어진다 이래서 많이 봤던 게 타이레놀,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집에 상비약으로 타이레놀 같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애들 컨디션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임의로 타이레놀을 먹인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해요. 우리가 타이레놀 같은 것들은 간독성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약을 쓰게 되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보호자님들이 이제 어디가 안 좋아서 처방받은 약들을 강아지들한테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. 이 약들도 똑같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특히나 진통소염제 같은 경우는 강아지들이나 혹은 고양이들이 소화가 안 되거나 문제가 생겨서 간독성을 일으키거나 신장독성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고요. 또 설령 동일하게 쓸 수 있는 약이라 하더라도 사람 체중에 처방하는 용량과 아이들의 체중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조심해 써주셔야 돼요. 타이레놀 같은 경우가 최근에 봤던 친구 중에 하나가 먹고 간 중독 때문에 며칠간 입원을 하다가 많이 안 좋아진 경우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집에 있는 약을 반려동물에게 그냥 급여하시는 거는 피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동물약이라 할지라도 급여를 하시거나 하기 전에 체중에 맞게 급여를 하셔야 돼요. 체중에 안 맞게 한 번에 하나 이렇게 먹여서 위궤양이 온 친구가 있었는데 꼭 확인을 하시고 급여를 해주시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.
그리고 사람약을 먹이는 거, 이제 이물질 섭취하는 것도 생각이 나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. 애들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나 뭐 이물질 같은 걸 주워 먹어서 병원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. 인터넷에 왜 그런 정보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진짜 진심으로 좀 화가 날 때가 있는데, 인터넷 정보 중에 그런 게 있어요. 그 소금물을 먹이면 토한다든지, 아니면 손가락을, 혀를 이렇게 누르면 토한다든지, 이런 정보들이 좀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. 이거는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. 이 혀 안에다가 손가락을 누르다가 보호자님들이 물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, 애가 뭐 잘못 누르게 되면은 기도나 이런 부분이 자극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. 특히 소금물 같은 경우는 왜 그런 유언비어가 놀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잘못된 정보예요. 소금물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애들이 토하지 않을 뿐더러 설령 그렇게 토했다 하더라도 걔들이 신장 기능에 뭐 돌이킬 수 없는 기능적인 손상을 초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절대 병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하자면은, 첫 번째, 약 먹는 거랑 밥 먹는 거 같이 하시는 것보다는 따로 띄워주시는 거 좋을 것 같고, 귀 청소나 이런 것들을 너무 자주 하기보다는 병원에서 상태 체크를 해보시고 횟수를 조절하시는 게 좋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약 같은 거 먹으실 때 항상 주의해 주시고, 이물질 먹거나 다른 것들이 있으면은 병원에 와서 처치해 주시면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